안녕하세요. 연희의 ASMR입니다. 오늘은 책 한 권을 읽어볼 건데요. 요즘 정말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예스24 종합 1위, 인터파크 종합 1위, 영풍문고 종합 1위, 리디북스 종합 1위를 하고 있는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책의 장르는 추리소설이고요. 작가는 야쿠마루 가쿠가 지었습니다. 여러분이랑 같이 읽고 싶어서 서점 가자마자 이 책을 집어들었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얼음을 채운 믹싱 글라스 안에 드라이 베르무트와 탱커 레이진을 따르고 재빨리 휘젓는다. 올리브를 꽂은 꼬챙이를 칵테일 잔에 넣고 잔을 받침 위에 올려놓았다. 잔 위에 여과기를 끼우고 믹싱 글라스에 술을 칵테일 잔에 따른다. 레몬필로 마지막 향을 내고 잔 받침과 함께 완성된 칵테일을 눈앞에 야마데라 씨에게 내밀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티니입니다. 야마데라 씨는 칵테일 잔에 입을 대고 천천히 음미했다. 맛있네. 이 나이 먹도록 칵테일은 처음 마셔봤는데 이거라면 괜찮겠어. 아무래도 이런 건 달짝지근하다는 선입견이 있었거든. 야마데라 씨는 위스키 파니까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야마데라 씨는 오늘 가게에 와서 첫 잔으로 뭔가 괜찮은 칵테일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우리 가게에는 벌써 5년째 단골이지만 칵테일을 주문한 건 처음이었다. 보통 때는 스카치나 위스키를 마신다. 갑작스러운 심경 변화의 이유를 물으니 야마데라 씨는 오늘이 60살 생일이라고 대답했다. 야마데라 씨는 자신의 가치관과 취향에 확고한 애착을 가지고 있지만 환갑을 맞은 오늘부터는 이제까지 관심이 없었던 일과 몰랐던 것을 적극적으로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잠시 궁리한 나는 야마데라 씨의 첫 칵테일로 기념이 될 만한 마티니를 골랐다. 칵테일의 왕이라 불리우는 것이다. 물론 달콤한 칵테일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으니 또 여러 가지 만들어 드리지요. 잘 부탁하네. 생신이신데 곧장 집에 안 가셔도 괜찮습니까? 저녁 준비에 시간이 걸리니까 어디 가서 시간 좀 때우고 오라는 문자 메시지가 왔어. 야마데라 씨에게는 띠동갑인 어린 아내와 대학생 딸이 있다. 이 가게에도 몇 번 데려온 적이 있었다. 멋진 가족이네요. 부럽습니다. 자네 집도 좋은 가정이잖아. 부인도 미인이고 딸아이도 상당히 귀엽더군. 한 번은 가오루와 호노카를 데리고 백화점에 갔다가 우연히 야마데라 씨를 만난 적이 있다. 그나저나 장사 잘 되네. 야마데라 씨가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홀에 있는 4개의 테이블석은 전부 찼고 줄지어 앉을 수 있는 12인용 바 좌석들도 단골 고객으로 거의 만석이다. 신년회를 하는 시기니까요. 우리도 여기서 할까? 야마데라 씨는 이 근처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있다. 야마데라 씨가 그 사무실 대표 변호사이고 변호사 몇 명을 더 고용하고 있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나는 야마데라 씨에게 가볍게 인사하고 신경이 쓰이는 홀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니나 다를까 아르바이트 직원 사토 고에이가 홀에서 허둥지둥 일하고 있다. 마스터, 진토닉이랑 스크루 드라이버랑 또 전 손님이 귀찮게 하는데 진베이스로 산뜻하면서 깊이 있는 칵테일을 만들어 달래요. 산뜻하면서 깊이 있다는 게 대체 뭐라는 거야? 고에이가 짜증 섞인 말투로 말하고 작게 혀를 찼다. 일단 안에 들어가서 진토닉이랑 스크루 드라이버를 만들어줘. 나는 고에이를 손짓해 보려고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고는 바 안에 들어가서 넌지시 그에게 다가갔다. 누차 말했지만 손님 앞에서는 혀는 차지 마. 고에이는 깃전이어 대고 소곤거렸다. 하지만 왠지 잘난 척하는 듯한 손님이에요.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칵테일 이름을 꺼내길래 제가 저희 가게 메뉴에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바텐더는 그런 것도 모르냐고 짓거리면서 절 바보 취급했어요.
가게가 너무 바빠 질려버린 건지 고에이는 평소보다 더 초췌해 보였다. 손님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잘난 거야. 고에이가 진 토닉과 스크루 드라이버를 만드는 동안 나는 손님의 주문에 가까운 오리지널 칵테일을 만들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를 넘겼다. 문을 연 6시부터 쭉 바빴다. 오늘 밤은 문 닫을 때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될지도 모른다. 고에이, 지금 식사하고 와. 너 슬슬 담배 당기잖아. 나는 바 안쪽에 있는 주방으로 들어가서 칵테일을 올린 쟁반을 들고 홀로 나왔다. 내가 손님에게 칵테일을 내주고 바로 돌아가는데 그것과 엇갈려 주방에서 파스타를 든 오토 메구미가 홀로 향한다. 오늘도 주방도 무척 바빠서 그런지 손님에게 파스타를 내가는 메구미의 표정도 지쳐있다. 아니, 지친 것 이상으로 어딘가 침울해 보였다. 메구미가 홀에서 주방으로 돌아오자 오치아이의 목소리가 울렸다. 손님들의 이야기 소리로 소란한 홀에서는 잘 들리지 않겠지만 바 안에서는 오치아이의 엄한 질책이 계속 들린다. 잠시 지나자 고에이가 얼굴을 찡그리며 바 쪽으로 돌아왔다. 벌써 다 쉬고 온 거야? 나는 시계를 보고 말했다. 쉬러 간 지 채 15분도 지나지 않았다. 저런 걸 들으면서 어떻게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겠어요. 고에이가 불만스럽게 주방을 돌아보았다. 무슨 일이야? 크림 소스간이 잘못됐다고 오너가 오토 씨를 막 꾸짖고 있어요. 오너는 너무 엄격해요. 오토 씨도 저도 들어온 지 이제 고작 3개월 정도예요. 그렇게 잘할 수가 없잖아요. 더구나 아르바이트인데. 고에이는 메구미와 거의 같은 시기에 아르바이트로 이 가게에 들어왔다. 예전 주방에는 주방장 격인 치프 셰프 오치아이 밑에 조수 한 명이 있었지만 독립한다고 그만두고 말았다. 바는 원래 나 혼자 맡았지만 바텐더가 한 명 더 있으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라는 오치아이의 제안으로 주방과 바에 각 한 명씩 사람을 채용하기로 했다. 반년쯤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정직원으로 고용할지 판단하자고 했다. 고에이와 달리 메구미는 빨리 정직원이 되어서 안정된 급여를 받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다는 인상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주방 일을 잘 모르는 내 생각이고 오치아이는 이런저런 불만이 있을 것이다. 밤 12시를 기점으로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졌다. 그래도 테이블석에는 처음 온 커플 손님 한 팀이 남아있고 바 좌석에도 이 시간대부터 출몰하는 단골 손님 4명이 앉아있다. 직원 휴게실 문이 열리고 오리털 패딩 점퍼를 입은 메구미가 나왔다. 음식 메뉴의 마지막 주문은 12시다. 오치아이는 그 후에도 주방에 남아서 정리와 다음날 재료 준비 등을 해야 하지만 아르바이트인 메구미는 그 시간에 퇴근하도록 해주고 있다.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메구미가 이쪽을 향해 가볍게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가게를 나섰다. 나는 메구미의 침울한 표정이 신경 쓰여 바 안쪽에서 나왔다. 그리고 가게를 나와 메구미를 쫓는다. 오토씨! 내가 부르자 메구미가 멈춰서서 천천히 뒤돌아보았다. 말을 걸긴 했지만 어떤 식으로 말하면 좋을지 애매했다. 괜찮습니다 라고 묻는 것도 이상한 것 같다. 오치아이는 확실히 일에 대해 엄격한 사람이다. 하지만 틀린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내가 메구미를 편드는 듯한 다정한 말을 하는 것은 공동 오너로서 함께 가게를 꾸리고 있는 오치아이에게 신뢰되는 일이기도 하다. 이번 주 일요일에 무슨 일정이 있나요? 나는 물었다. 아니요, 특별히는. 우리 집에서 전골 요리라도 먹으면서 신년회 같은 걸 할까 합니다. 일요일은 정기 휴일이다. 방금 갑자기 생각해낸 것이지만 오치아이와 고에이를 불러 친목을 도모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오노와 고에이를 불러볼까 합니다. 물론 준군도 같이 와주세요. 그래주면 호노카도 기뻐할 겁니다. 메구미에게는 준이라는 9살 된 아들이 있다. 오너도 오시나요? 메구미가 물었다.
일단 오라고는 해보겠지만 보시다시피 저런 녀석이라 올지 어떨지는. 오치아이는 사람과 잘 어울리지 않고 특히 우리 가족과는 접촉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 녀석이 같이 하면 좀 그런가요? 나는 신경이 쓰여 물었다. 아니요. 혹시 제가 언어를 싫어한다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혼나는 건 제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저를 위해 엄격하게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38살인 메구미는 3년 전에 이혼했다고 한다. 외아들인 준을 데리고 친정이 있는 가와고에로 돌아왔다. 이혼의 일은 구체적인 경위는 듣지 못했지만 전 남편에게서 위자료는커녕 양육비도 기대할 수 없는 것 같다. 손 벌릴 친정이 있다고 해도 앞으로 아이에게 이래저래 돈이 들기 때문에 빨리 취직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면접 때 했었다. 메구미는 조리사 면허를 가지고 있었다. 결혼한 뒤에는 일하지 않았지만 이전에는 인근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일했다고 한다. 다시 요리사로서 안정된 직장을 얻고 싶었고 이 동네에서 이탈리안 음식 맛으로 평판이 좋았던 오치아이 밑에서 배우기를 희망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일하던 슈퍼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우리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다. 네, 저 녀석은 일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인간적으론 따뜻합니다. 15년간 알고 지내면서 정말 그렇게 느끼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정말로 따뜻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척 흠모하고 있어요. 아, 이상한 의미가 아니라 요리사로서. 메구미는 왠지 동요하는 듯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혹시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준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꼭 오세요. 시간이 정해지면 문자 메시지를 보내겠습니다. 내 말에 메구미의 어두웠던 얼굴이 한결 밝아졌다. 네, 여기까지가 14페이지입니다. 미리 보기처럼 조금 앞부분 글을 읽어봤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지금 뒷부분이 너무 읽고 싶거든요. 저번에 읽다가 제가 녹음한 게 계속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하니까 이제 마음이 한결 편해지네요. 여러분이 편안히 듣고 책을 살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